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이 23일까지 연기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학원 휴원을 권장하고 긴급 돌봄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부산교육계의 대처 방안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교육위원장, 참교육 학부모의 부산지부 최진경 정책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학은 상당히 연기가 되고 있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부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부산 지역의 긴급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15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되는데 현재 부산이 대구, 경북과 더불어서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네네. 처음에 그 1차 수요 조사를 했을 때 0.7%로 다른 시도교육청의 전국 평균이 1.8%이기 때문에 네네네. 매우 저조한데 이것이 아마도 그 교육청에서 이제 1차 수요를 하던 지난 그 2월 26일 날 그 부산 지역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을 포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맞벌이 부부가 이게 별다른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유치원의 경우는 2,315명이 신청했다고 9일 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9일 기준으로 유치원의 경우가 최종 2,315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군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피치 못하게 긴급 돌봄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님들, 맞부모, 맞벌이 부모를 제외하고는 사실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오히려 보냈다가 감염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개학을 연기한 이유가 집단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돌봄 역시도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보내고 싶지만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내 자녀가 있기를 원하죠. 왜?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정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네네. 거죠. 그리고 특히나 유치원생들,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가 어릴수록 조금 더 건강에 대한 우려도 높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개학 연기로 사실 맞벌이 학부모들이 고민이 참 깊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돌봄의 공백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 맞벌이 네. 부부 자녀들의 그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현재 그래서 긴급 돌봄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네네. 그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5일에서 20일 동안 초등학교 긴급 돌봄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간식비가 한 2,000에서 2,500원, 급식비는 6,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시간은 확대해서 연장을 하고 뭐 간식,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겠지만 정부에서도 3가지 정도 발표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맞벌이 가정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일정 부분은 되겠지요. 네네.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대책인 것인데 이를 계기로 저는 조금 폭넓은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감염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걸 돌봄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대응책인가? 마지막에 대응책이고 최소한의 대응책인데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학부모들은 더 바라는 사항이지요. 네네. 예. 더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방안이 좀더 경제적인 필요하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간다면 회사에서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건 개인이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 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니까 단축 근무를 하는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일부 회사에 국한되어 있는데 네네.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재택근무하는 생각도 듭니다. 곳들도 있다고는 맞습니다. 합니다만 많지는 않죠. 문제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은 그래도 지원이 되는 곳이고요. 그렇죠. 지원이 안 되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노동자 부모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폭넓은 대책이 실질적인. 필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학원 상담하다가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예, 예. 이 집단 감염이 참 문제예요. 뭐 진구의 경우에는 영어학원에서 4명의 확진자가 예, 예. 나오기도 했는데 이 학원 휴원을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사실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부산시 지역의 학원 휴원 어떤 상태입니까? 네, 그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22일까지 3차 휴원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네. 하지만 저도 이제 학원연합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통화도 한 몇 차례 했는데 실제로 이제 생계 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학원 문을 닫는 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죠. 예, 해서 어떤 학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도 있고요. 해서 학원 수업을 재개하려면 반드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 그다음에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을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원율이 아직 네네. 한 55.5% 정도 되는데 학원연합회에서는 뭐 70%, 80%라고 하고 있지만은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2주간 휴원을 유지하는 학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교육청이 부산시하고 함께 학원에서 휴원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네네. 95%까지 만약에 된다 했을 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한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마찬가지로 네네. 함께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작정 예. 위험하니까 휴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 사실 그분들에겐 또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조금 예. 어려워서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예,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예. 듭니다. 이번에는 수험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학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 본인들도 상당히 불안할 거고 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학원이 휴원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 네.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뭐 이런 생각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학부모의 입장 실제로 어떤가요? 아주 많이 갑갑하죠. 일례를 들어서 제가 네네. 어제 수업을 하는 어떤 분과 만나게 돼서 얘기를 나누었더니 예. 수업 그만하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음흠. 보내는 분들이 계신다. 음흠. 답답하니까. 걱정이 여기서는 이제 어떤 확진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학원에서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네. 휴원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겠죠. 근데 대책을 좀 강구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지금 대학이 음흠. 온라인 강좌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하면 온라인이나 다른 대체 수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같이 고민을 한다면 어떨까? 학원연합회에서 그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한다면 고3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지 않을까? 학부모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모여서 하는 게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네. 온라인이든 아니면 네. 학습을 자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사실 학부모님도 불안을 안고 아이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네. 아이들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았을 텐데. 물론 온라인으로 하면 공부를 한다는 보장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과 내어놓지 않고 집단으로 모여서 또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안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학이 추가로 더 연기가 되면서 사실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한테도 학원도 물론이지만 공백이 생겼습니다. 대책들이 좀 필요한데 뭐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이학습터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학습터를 통해서 EBS 우수 자료를 탑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내려받아 가지고 학습을 하게 하는데 현재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중학교의 경우는 6천 건, 고등학교는 3천 건을 넘어서는 등 그 학생들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저희가 이제 추경에도 물론 반영을 하겠지만은 예. 그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그 가정학습 코너를 구축한 데 이어서 네. 그 부산 수업평가 지원센터를 지금 지원하는 현장 교사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그 교과별이라든지 학년별 그 학습 자료를 영상과 함께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 가정 학습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그 코로나19 이때 감염적인 확산이 됐기 때문에 네. 좀 더욱 적극적으로 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코로나 긴급 추경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양방향 수업이라든지 비대면이지만 가제 및 학생 관리가 가능하게끔 그 온라인 수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안에서 재미있는 수업과 실효성 있는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우선은 화면을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면 장악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재미도 있으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들의 온라인 강좌가 활용이 많이 되면 이 다음에 사교육 시장과의 경쟁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습니다. 개학은 연기돼서 학교는 못 가겠고 학원도 일부는 쉬고 있고 부모님들도 걱정해 하시고 하면서 아이들은 사실 시간이 많이 남는 상황이에요. 공부도 물론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뭐 계속 공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는 시간에 뭐 PC방도 가고 요즘 코인 노래방이라고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중 이용 시설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곳이 사실 감염 우려 지역으로 상당히 손꼽히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관련한 대책은 따로 없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학교를 가고 싶은 것을 갈망하는 것이 처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차라리 나 학교 갔으면 좋겠다. 예, 학교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3주 동안 이렇게 이제 개학을 연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PC방이나 뭐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는데 문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 곳이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곳이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 폐쇄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같이 또래끼리 어울리다 보면은 분명히 그 감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시하고 부산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PC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인 노래방처럼 10대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 다중 공간에 대해서 소독이라든지 방역 같은 것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 명확하게 지침을 따르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스스로 그런 곳을 좀 이용을 안 하게끔 또 안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PC방이라든지 노래방에 갔을 때 이런 어떤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당장 PC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경제적 타격이 있지만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폐쇄된 공간을 아이들이 활용을 안 할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이게 시라든지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통해 가지고 좀 확산을 좀 막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가정에서 성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뭐 업장에서는 무조건 영업을 정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쉴 수는 예. 없으니까 예, 예. 자체적으로 소독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예, 예. 아이들 스스로도 이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나도 조심을 해야겠다. 예, 누구 예. 하나만 조심해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의식이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뭐 클린존을 부산시에서 운영하기도 예, 예. 하고 뭐 예, 방역도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예. 휴원 권고령을 내리기도 예, 하고 예.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사실 예. 부산은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예, 예.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종식된 예, 건 예.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노력들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이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3월 16일에서 18일 동안 있는 그 긴급 추경을 잡아가지고 네네. 1,6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서 소독 방역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감염되어서 병 걸려 죽기 전에 정말 굶어 죽겠다라는 이런 탄식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서 저희는 이번에 그 전통문화 상품권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1인당 5만 원 정도의 전통문화 상품권 그러니까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이죠. 예, 전통시장 상품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을 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장보기라는 어떤 경제 교육의 일환으로 그런 숙제도 내주고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용을 한다면 안 좋을까 해서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을 네. 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도서 상품권 같은 것들도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도 해야 되지만 네네. 또 이제 서민 경제 활성화라든지 영생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같이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부산이 3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학교는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좀 조심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서 분명히 이 사태를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 같은 경우도 해이해지지 예, 예. 말고 잘 지켜야 되지 예, 않을까라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인 위생 수칙 그리고 바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있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하는 경우를 맞습니다. 보게 됩니다.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마스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것처럼요. 이걸 수칙을 좀 지켜나가면서 오히려 이럴 때 가까운 우리 동네를 산보를 하면서 체력을 좀 키우는 것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세요. 이 맞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네네. 그분들은 늘 움직이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더 병이 나십니다. 근데 편찮으신 분들이 다니시면 안 되지만 학생들 보고 가둬놓고 PC방도 가지 마라, 어디도 가지 마라 할 것이 아니고 특히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요. 혼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심심해서 견디기 힘들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위생수칙에 맞게 잘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을 제공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요즘 굉장히 심각해요. 네. 예,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내 층간소음 심하다.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어딘가 갈 수 없어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심하다라고 이야기는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 방안은 없어요. 아이들을 집에서 계속 하루 종일 보는 그렇죠. 것조차 힘들죠. 어떤 커리큘럼을 나 혼자 스스로 짜서 무언가를 네. 하기는 참 힘든데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있을 때 뭔가 보면서 같이 엄마랑 학습할 수 있고 아빠랑 학습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정말 있을까요? 재미없는 책 읽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책 읽기라는 게 어떤 네네. 거냐면 책을 던져주고 독후감서가 아니라 네네. 이럴 때 낭독의 힘을 가지는 거죠. 내가 한 번 읽고 네가 한 번 읽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책을 한 줄씩 읽어 나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그걸로 끝말잇기 놀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자료 찾아보기 온라인으로
어떤 것들이더라, 어떤 바이러스더라, 바이러스에 대응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 집은 어떠한 규칙을 먼저 삼을 것인가? 그럼 뭐 민주시민 교육이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은 또 지역 나름대로 안전한 클린존이 바깥에 있다. 청정 지역이다. 그걸 좀 발굴을 해서 안내를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같이 사는 곳이다라는 걸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 아니라 뭐 독서에서 여러 가지 파생해서 그럼요. 이것저것 그럼요. 코로나에 대한 교육까지 네.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참 많은 걱정이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 위생 수칙을 계속 철저히 끝까지 종식될 때까지는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